오늘 이야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가족을 등진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나서야 처음 무덤을 찾은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낯선 소년이 아들의 비석을 정성스럽게 닫고 있었거든요. 소년의 얼굴에서 돌아가신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아버지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곧 두 명의 여자가 나타나 서로 진짜 가족이라며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법적 부인과 사실혼 부인, 과연 누가 진짜일까요? 그리고 이 갈등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봄날이었습니다. 춘천공원 묘지 입구에서 한도식은 국화 다발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묘지 안내도를 여러 번 확인한 뒤에야 아들의 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왔다. 한진우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국화를 내려놓으며 한도식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서야 왔네. 비석에 새겨진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손끝으로 따라갔어요. 29의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해준 일이 무엇인지 돌이켜봤습니다. 회사 일만 바빠서 너한테 신경을 못 썼구나. 한도식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버스 노선 입찰에 매달리느라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확장한다고 정신없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놓쳤네. 묘역 주변을 정리하려고 몸을 돌렸을 때였어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소년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한도식은 깜짝 놀라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누구니? 여기 오신 분이시죠? 저도 이분한테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소년은 비닐봉지에서 작은 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비석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석이 깨끗해져요. 한도식은 소년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비석을 닦는 손놀림이 매우 익숙해 보였습니다. 너 자주 여기 오니? 네, 가끔 와요. 엄마랑 같이 오기도 하고요. 소년은 비닐봉지에서 작은 우산을 꺼냈어요. 그걸 비석 옆에 세우더니 설명했습니다. 비 올 때 비석이 젖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한도식은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마선과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저요. 저는 윤민준이에요. 소년이 가방에서 연필 케이스를 꺼내는 순간 한도식은 이름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윤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씨구나. 한도식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진우가 동거 중인 여자가 있다고 말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너 결혼했잖아. 신소영과는 서류상으로만 부부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한도식은 그때 아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사업에만 신경 쓰느라 아들의 진심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소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도식은 정신을 차리고 소년을 다시 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한도식은 묘역 안내 표지판을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관리인이 남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기 방문자 있음, 묘역 관리 양호. 메모를 보니 소년이 정말로 이곳을 자주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도식은 소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민준아, 너 몇 살이니? 9살이에요. 한도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이었습니다. 엄마는 뭐 하시니? 엄마는 직장에 다녀요. 버스 타는 곳에서 일해요. 한도식의 손이 떨렸어요. 버스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말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엄마 성함이 윤혜진이에요. 아저씨도 엄마를 아세요? 한도식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아들이 한번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가 달랐어요. 민준아, 너 진우 아저씨를 어떻게 알게 됐니? 엄마가 알려주셨어요. 엄마가 진우 아버지를 많이 좋아하셨다고 해요. 소녀는 순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도식은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사드리러 와요. 엄마 말로는 진우 아버지가 좋은 분이셨대요. 한도식은 소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들을 닮은 얼굴, 정성스러운 행동, 그리고 윤씨 성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혹시 말을 꺼내려다가 한도식은 입을 다물었어요. 함부로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려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소년이 돌아서려다가 다시 한도식을 봤어요. 아저씨도 진우 아버지를 좋아하셨죠? 그럼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요. 그럼 아저씨가 진우 아버지의 아버지세요.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년의 눈이 반짝이었습니다. 와, 그럼 아저씨가 할아버지네요. 그 말에 한도식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할아버지라는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민준아, 다음에 또 보자. 네, 다음에 또 와요. 소년이 떠난 뒤 한도식은 혼자 비석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우야, 설마 저 아이가. 한도식은 소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내가 손자를 못 알아봤단 말이야.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 혈육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도식은 국화 다발을 다시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마음에 큰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한도식이 아직 비석 앞에 있을 때였어요. 묘역 입구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작은 가방을 들고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여성은 한도식에게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저는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아, 민준이 어머니시군요. 한도식은 일어나며 말했어요. 윤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를 보셨나요? 네, 금방 전에 여기 있었어요. 비석도 닦아주고 우산도 놓고 갔어요. 윤혜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제사상 준비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네요. 괜찮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와서 잘 정리해뒀어요. 윤혜진은 간소한 제사상을 차렸어요. 과일 몇 개와 간단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한도식은 그녀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우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봅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도식은 그녀에게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묘역 입구에서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정장을 입은 여성이 운전기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큰 부조용 가방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있었네요. 정장 여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혜진은 몸을 경직시켰어요. 신소연 씨, 윤혜진 씨도 왔군요. 신소연은 윤혜진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저기 두 분이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한도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소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진우의 아내 신소연입니다. 아내요. 한도식은 놀랐어요. 그럼 신소연이 며느리였던 거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정식 부부예요. 신소연은 서류 봉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4본을 꺼냈어요. 여기 혼인신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공식적인 가족이죠. 윤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신소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묘역 관리도 법적 가족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잠깐요, 소연 씨. 한도식이 끼어들었어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도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윤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두꺼운 자료철을 꺼냈습니다. 저도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료철을 비석 앞 정리대에 놓으며 윤혜진이 말했어요. 진우와 함께 살았던 증거들이에요. 자료철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공과금 고지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민준이의 출생신고서 등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어요. 진우와 저는 정말 가족처럼 살았거든요. 신소연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적 효력은 없어요. 혼인신고가 우선이죠.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았던 건 저예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도식은 두 여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연 씨, 그럼 진우와 함께 살았었나요? 한도식이 물었어요. 신소연은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요. 서로 바빠서 따로 살았지만 부부는 부부였어요. 윤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진우는 저와 민준이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소연이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그때 주변에서 다른 조문객들이 궁금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법적 부인이랑 동거 여자가 만났나 봐. 아이까지 있다니까?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윤혜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연 씨,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게 맞나요? 제가 먼저 시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소연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아이의 법적 지위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 말에 주변 조문객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윤혜진은 몸을 떨었습니다. 민준이는 진우의 아들이에요. 그걸 누가 증명해요? 한도식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두 분, 이만 그만하세요. 아버님도 사실을 아셔야 해요. 신소연이 한도식을 향해 말했어요.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권은 제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윤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 씨, 한도식이 윤혜진을 불렀어요. 일단 오늘은 이만 가세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윤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제 사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제가 묘역 관리를 할게요. 한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변 조문객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다 있네. 부인도 있고 애엄마도 있고 아이가 불쌍하다. 한도식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늘 일이 지역 사회의 소문으로 퍼질 게 분명했습니다. 신소연이 떠난 뒤 한도식은 혼자 비석 앞에 남았어요. 비석 뒤쪽을 살펴보다가 작은 틈에 끼워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어린아이 글씨로 진우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가 남긴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한도식은 편지를 열어보려다가 그만뒀어요. 대신 코트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뭘 해야 할까? 비석을 바라보며 한도식은 중얼거렸어요. 법적 가족과 실제 가족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일이 회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았어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봤거든요. 이제 정말 문제가 커지겠구나. 한도식은 깊은 한숨을 쉬며 묘지를 떠났어요. 뒤돌아보니 비석 옆에 민준이가 놓고 간 작은 우산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묘지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한진우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늦었다. 방 안은 그대로였어요. 사고 난 이후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한도식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서랍 안에서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표지가 많이 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한진우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일기처럼 써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혜진이가 울면서 기뻐했다. 한도식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가 정말 한진우의 아들이었던 거였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겠다. 민준이가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한다. 다이어리 뒷부분에는 부동산 정보들이 메모되어 있었어요. 집값, 교통편, 학군까지 세세하게 조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혜진이랑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한도식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였습니다. 책상 옆 선반에서 또 다른 노트를 발견했어요. 버스 운행일지였습니다. 이것도 진우 거네? 운행일지를 펼쳐보니 사고 나기 한 달 전부터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야간 회의 연장으로 운행시간 지연됨. 피곤하다. 또 야근이다. 민준이 잠든 얼굴도 못 봤다. 오늘도 새벽까지 회의. 집에 가려면 차를 몰고 가야 하는데 걱정이다. 한도식은 운행일지를 넘기며 아들의 마지막 한 달을 따라갔어요. 점점 피로가 누적되는 게 보였습니다. 사고 전날 기록이 있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메모가 있었어요. 대리운전 부르려고 했는데 회의가 길어졌다.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해야겠다. 그 밑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너무 졸린다. 하지만 내일 아침 일정이 있어서 집에 가야 한다. 한도식은 운행일지를 덮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일을 시켰구나. 다이어리 뒷부분을 다시 펼쳐보니 유언장 같은 글이 있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혜진이와 민준이를 부탁드립니다. 손글씨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한도식은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게 가족이었던 거였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혜진이는 제 진짜 아내입니다.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는 특별한 메모가 있었어요. 중요한 서류는 책장 상단 틈에 숨겨뒀습니다. 한도식은 즉시 책장으로 갔어요. 책장 맨 위쪽을 만져보니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꺼내보니 공증사무소 영수증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은 등기 봉투도 함께 있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봉투 표면에는 증인 이름과 공증 일자가 인쇄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증인 이름을 보니 한진우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김호석이네. 회사 재무팀장 하던. 한도식은 김호석을 기억했어요.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등기 봉투를 만져보니 두꺼운 서류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함부로 뜯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증 받은 서류라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겠다. 한도식은 봉투를 다시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다이어리와 운행일지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아들의 마지막 한 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과로와 야간 근무,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까지. 내가 너한테 너무 일만 시켰어. 한도식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사업 확장에만 신경 쓰느라 아들의 고충을 전혀 몰랐던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전무이사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묘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무슨 소리야?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며느리 두 명이 싸웠다고. 한도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까 봐서요. 알겠어. 내가 정리할게. 통화를 끊고 한도식은 다시 서류들을 들여다봤어요.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증사무소부터 가봐야겠다. 한도식은 결심을 굳혔어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할게. 다이어리를 가슴에 꽉 안고 한도식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감정이 아닌 사실과 기록으로 판단할 때가 된 거였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 안전의 날 행사 당일이었어요. 대강당에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노조 간부, 협력사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도식은 연단에 오르기 전에 귀빈석을 확인했어요. 혜진 씨, 민준아, 이쪽으로 앉으세요. 윤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는 새 옷을 입고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여기 앉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가족이니까요. 한도식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임원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장님,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전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한도식이 연단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졌어요. 한도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윤혜진과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사과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 한진우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된 아버지였는지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객석에서는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에게는 함께 살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윤혜진 씨와 아들 민준이가 바로 그 가족이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임원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업에만 매달려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요. 객석 뒤쪽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신소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난 거였습니다. 잠깐요, 사실이 아닙니다. 신소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행사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한진우의 법적 부인 신소연입니다. 신소연은 단상 앞으로 걸어가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여기 혼인신고 서류가 있어요. 기자분들 확인해 보세요. 기자들이 몰려들며 서류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한도식은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소연 씨, 법적인 부분과 실제 생활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법적 부인이 진짜 부인이죠. 신소연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윤혜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두 분 중 누가 진짜 며느리인가요?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회사 경영에는 영향이 없나요? 한도식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저는 아들의 진심을 따르겠습니다. 진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혜진 씨였어요. 그 말에 신소연이 더욱 격앙됐어요. 증거가 뭔데요? 동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증거는 있습니다. 한도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객석의 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나요? 주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지분 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임원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한도식은 의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행사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전의 날 행사가 아니라 가족 분쟁 공개장이 된 거였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했어요. 신소연도 지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법적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도 유족이에요. 윤혜진은 민준이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장님,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혜진 씨, 잠깐만요. 하지만 윤혜진은 돌아보지 않고 행사장을 나갔어요. 민준이가 뒤돌아보며 한도식을 바라봤지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임원진들이 한도식을 둘러쌌어요. 사장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어요. 언론에 다 나갔는데 어떻게 수습해요? 주주총회에서 문제 제기될 거예요. 한도식은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책임지겠어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됐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회사 사장 며느리 논란, 법적 부인 vs 사실혼 부인, 상속 분쟁 예고, 댓글들도 논란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신소연이 맞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같이 산 건 윤혜진이잖아. 아이가 불쌍하다. 특히 민준이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밴드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우리 반 민준이 아빠가 저 사람이었나. 복잡한 집안이네.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 있을 것 같은데. 민준이는 다음날 학교에서 아이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야, 너 아빠 진짜 누구야? 우리 엄마가 뉴스 봤는데 복잡하다더라. 너 혹시 진짜 아빠 자식 맞아?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보고 교무실로 부른 뒤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도식은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의 결정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법적으로 정면 승부해야겠구나. 핸드폰에는 언론사와 주주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더 이상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한도식은 다음날 아침 일찍 공증사무소를 찾았어요. 한진우가 남긴 등기 봉투를 들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확인하고 싶은 서류가 있어서 왔습니다. 공증인은 봉투를 살펴본 뒤 컴퓨터로 기록을 확인했어요. 아, 한진우 씨 건이군요. 기억나네요. 기억하신다고요? 네, 아주 진지한 분이셨어요. 유언장 작성을 여러 번 검토하셨거든요. 공증인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절차적으로도 완벽하게 하셨고, 증인도 두 분 모두 신원 확인을 거쳤습니다. 증인이 두 명이나 있나요? 네, 김호석 씨하고 이수진 씨요. 모두 본인과 가까운 분들이었어요. 한도식은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낯익었어요. 한진우의 대학 선배로 기억났습니다. 그럼 이 봉투를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유족분이시니까 당연히 확인하실 권리가 있어요. 공증인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서류가 나왔습니다. 유언장이네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도 있고요. 한도식은 유언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한진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유언장에는 재산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내 모든 재산은 윤혜진과 아들 민준에게 상속한다. 한도식의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법적 부인이 아닌 윤혜진을 선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언장 중간 부분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사고나 부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조사해달라.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한도식이 중얼거렸어요. 공증인도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네, 특이한 조항이었어요. 보통 유언장에는 잘 넣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유언장 마지막에는 증인들의 서명이 있었어요. 김호석과 이수진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호석 씨한테 연락해 봐야겠어요. 한도식은 즉시 김호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호석아, 나 한도식이야. 아, 사장님. 어떻게 연락을 주셨어요? 진호일로 얘기할 게 있어. 만날 수 있을까? 김호석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사실 저도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 그럼 지금 만나자. 1시간 뒤 김호석이 공증사무소로 왔어요.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진우 형이 돌아가신 뒤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얘기야? 김호석은 파일을 열어 보여줬어요. 진우 형이 사고 당일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화를. 네,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김호석이 핸드폰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마지막 통화가 사고 나기 3시간 전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어?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회의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도식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게 안전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김호석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회사 운행관리 서버에서 가져온 자료도 있어요. 운행관리 서버. 네, 제가 재무팀장 할 때 접근 권한이 있어서 확인해 봤어요. 김호석이 컴퓨터 프린트물을 보여줬어요. 사고 전 한 주 동안 진우 형의 배차 기록이에요. 기록을 보니 한진우가 거의 매일 야간 근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신소연 씨가 동석한 접대 일정이 많았어요. 신소연이가, 네, 여기 메모에도 나와 있어요. 김호석이 가리킨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신소연 동석, 야간 회식 후 귀가 지연. 한도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신소연이 한진우의 과로를 부추겼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김호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노조에서 야근 후 귀가 대책을 건의한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을 보니 노조 간부가 야간 근무 후 대리운전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반려됐죠. 누가 반려했어? 신소연 씨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반대했어요. 한도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서가 이 자료들 모두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 물론이죠. 사실 확인서도 작성해 뒀어요. 김호석이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진우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과로와 운전에 대한 걱정을 여러 번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한도식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유언장, 운행 기록, 회의록, 그리고 증인 진술까지. 이제 법정에서 정식으로 다뤄야겠어. 공증인이 끼어들었어요. 상속 심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해배상 소송도요. 네, 과로로 인한 사고라면 회사와 관련자들의 책임도 물을 수 있어요. 한도식은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닌 법과 증거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김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소송 준비를 시작하자. 김호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서겠어요. 진우 형을 위해서라도요. 한도식은 김호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였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싸워볼게. 공증 사무소를 나서며 한도식은 각오를 다졌어요. 문서와 기록, 그리고 증언으로 무장한 법정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 대법정에 모든 관련자들이 모였어요. 한도식은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신소연은 반대편에서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차례로 보고했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한진우 씨 상속 관련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소연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재판장님, 피고 신소연은 고인과 법적으로 혼인한 정당한 배우자입니다. 변호사는 혼인신고서 사본을 제출했어요. 혼인신고 날짜가 명확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한 뒤 물었어요. 원고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십니까? 한도식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고인의 공증 유언장을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법정에 제시했어요. 이 유언장은 공증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신소연 측에서 즉시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유언장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어떤 근거로 의심하십니까? 필적이 의심스럽고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필적 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증 절차 검증도 병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한도식은 긴장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유언장은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확실합니다. 재판장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공증 절차 검증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래도 유류분 권리는 있습니다. 유류분 주장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한도식 측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고인의 과로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합니다. 김호석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고인과 함께 일했던 김호석입니다. 김호석이 차분하게 증언을 시작했어요. 한진우 씨는 사고 당일 저에게 전화로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무 졸린데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김호석이 핸드폰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마지막 통화 시간이 사고 나기 3시간 전입니다. 재판장이 기록을 확인했어요. 이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도 들었습니까? 네, 당시 옆에 있던 동료도 들었습니다. 한도식 측 변호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회사 운행관리 서버에서 가져온 배차 기록입니다. 서버 로그를 보니 한진우의 야간 근무가 얼마나 과중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신소연 씨가 동석한 일정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소연이 변호사와 급히 상의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기록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한 노조에서 야간 근무 후 귀가 안전을 위한 건의를 했으나 반려된 회의록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회의록을 제출했어요. 이 건의를 반려한 사람이 바로 신소연 씨입니다. 재판장이 신소연을 바라봤어요.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회사 예산 때문이었어요. 예산 문제로 직원 안전을 포기했다는 말씀입니까? 신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고인과 실제로 함께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각자 사정이 있어서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아니요,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는 윤민준 학생의 담임 교사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들고 왔어요. 민준이는 이번 일로 인해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떤 따돌림이었습니까? 아이들이 민준이의 출생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의 증언에 재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지역 사회의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모든 증언과 증거를 검토한 뒤 말했어요. 유언장 은닉 가능성과 일정 강행 관련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로 이첩하겠습니다. 신소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상속권은 유언장 기재대로 윤혜진 씨와 민준 군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법원의 잠정 판단입니다. 한도식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신소연 씨의 유류분 청구는 제한적으로만 검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경고했어요. 만약 은닉이나 부당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유류분 청구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인가요? 한도식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유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판결 내용이 보도됐어요. 버스회사 상속 분쟁, 사실혼 부인 승소, 과로 운전 강요 정황 별도 수사, 주식 소액 주주들도 반응을 보였어요. 경영 투명성 강화 요구,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 필요, 주주들의 서한이 이사회에 발송됐어요. 이제 사실 확정 단계를 넘어 회복과 책임의 문제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한도식은 그날 밤 한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우야, 이제 정말 시작이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 한도식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모든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도식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유가족 지원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지원 기금요? 전무이사가 물었어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가족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한도식이 준비한 서류를 나눠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야간 근무 후 대리귀가를 의무화합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회의 종료 시각도 밤 9시로 제한하고요. 그럼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상무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차질보다는 직원 안전이 우선입니다. 한도식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피로도 지표를 기반으로 한배차 차단 시스템도 도입하겠습니다. 피로도 지표요? 네. 연속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체크해서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배차를 막는 거예요. 임원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한도식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비용보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한도식이 말을 마치자 임원들이 하나씩 동의했어요.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해요. 만장일치로 의결됐어요. 회의가 끝난 뒤 한도식은 민준이의 학교에 찾아갔어요.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할아버지 한도식입니다. 아, 사장님. 어서 오세요.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민준이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직도 민준이를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한도식이 서류를 꺼냈어요. 전학을 시켜주고 싶어요. 전학을요? 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한도식이 계속 설명했어요. 전학 비용과 심리 상담비는 제가 기부금 명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이를 위해서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심리 상담도 연계해 주세요. 물론이죠.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한도식은 지역 언론사와 간담회를 가졌어요. 기자들이 회사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의 개선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한도식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먼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인가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직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와 과로 방지에 실패했어요. 한도식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한도식이 개선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노조와 협력사와도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신다고요? 네, 3개월마다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열심히 했어요. 한편 신소연은 다른 문제에 직면했어요. 온라인에서 윤혜진과 민준이를 비방한 글들이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신소연 씨, 출석하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신소연은 결국 온라인 계정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새 학교에서는 미술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민준이에요. 반가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네, 버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민준이는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렸어요. 매일 일기장에 학교 생활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미술 시간에 차고지 그림을 그렸다.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다. 윤혜진도 변화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은 거였습니다. 혜진 씨,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어요? 인사팀장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근로시간도 조정해드리려. 육아하시기 편하게요. 윤혜진은 눈물이 났어요. 안정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민준이 양육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도식도 변화를 시작했어요. 사업 일부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경영을 분담했어요. 저는 안전과 복지 분야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한도식의 결정에 임원들도 동의했어요. 노조와 협력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우리도 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겠습니다. 노조 위원장이 말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연결되어 회복의 절차가 제도화되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비극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한도식은 매일 저녁 한진우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진우야, 우리가 정말 변하고 있다. 정의 실현의 실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이 송달됐어요. 한도식은 법무팀과 함께 판결문을 검토했습니다. 사장님, 상속권 귀속이 완전히 확정됐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어요. 윤혜진 씨와 민준 군에게 모든 권리가 이전됩니다. 한도식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유원장 은닉 의혹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어? 검찰 수사로 넘어갔어요. 신소연 씨가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한도식은 중요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전 직원이 모인 대강당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어요. 한도식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발표였습니다. 대신 한진우 교통안전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한도식이 준비한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재단은 과로와 야간 근무 안전 연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유가족 지원과 학대나 낙인 피해를 받는 아동들의 장학 사업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도식의 결심이 전해진 거였습니다. 회사는 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이익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출연하겠습니다. 전무이사가 질문했어요. 사장님, 그럼 경영은 누가 맡으시나요? 전문 경영진을 영입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발표가 끝난 뒤 한도식은 민준이를 만나러 갔어요. 민준이는 새 학교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뭘 그리고 있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한도식은 민준이의 그림을 봤습니다. 버스 차고지네? 네, 새벽 풍경이에요. 그림에는 이른 아침 차고지에서 버스들이 출발 준비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가 일하던 곳이라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민준이의 그림은 단순하지만 따뜻했어요. 정말 잘 그렸다. 이 그림으로 공모전에 나갔는데 상을 받았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상을 받았다고. 네, 지역 미술 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한도식은 뿌듯했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할아버지가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응, 할아버지도 이제 바쁘지 않거든. 윤혜진도 변화된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직장이 안정되면서 지역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 상담 프로그램 어떠세요? 복지관 상담사가 물었어요. 많이 도움이 돼요.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민준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새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있어요. 윤혜진은 같은 처지의 다른 부모들과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한도식은 약속대로 매주 차고지를 방문했어요. 신입 기사 교육에서 안전 관리를 직접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운전은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신입 기사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피곤하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한도식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 아들도 과로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기사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이 끝난 뒤 기사들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교육 처음 받아봐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지역사회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이 아닌 삶의 안전을 기리는 방식으로 한진우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한진우 안전의 날이 제정됐어요. 매년 이날에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해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가족을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어요. 한도식의 재단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과로 방지 연구에 연간 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예산을 확정했어요. 학대 피해 아동 장학금도 연간 100억 명을 지원합니다. 윤혜진이 재단 이사로 참여했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요. 민준이도 재단 행사에 참여했어요. 제 그림으로 캠페인 포스터를 만들어도 돼요. 모든 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정의 회복, 조직의 변화, 제도의 개선이 맞물리면서 한진우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닌 공익의 성과로 귀결됐어요. 한도식은 매일 저녁 한진우의 묘를 찾았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하고 있지. 비석 옆에는 여전히 민준이가 놓은 작은 우산이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에 부탁한 일들, 아버지가 다 지키고 있어. 한도식은 국화를 새로 갈아주며 말했어요. 혜진이도 민준이도 이제 행복해.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우리 같은 일 겪지 않도록 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우산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한진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의 발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통쾌한 바로잡기와 제도적 정의 실현의 감동으로 마무리됐어요. 개인의 비극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승화된 거였습니다.